거죠. 그리고 협박하고 소송한다고 그러고 특히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빼박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상시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혹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저한테 DM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장문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건 진짜 억울한 거 맞다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뽑아왔어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 저녁 타임으로 들어간 센터에서 원장님이 일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실장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제가 나이가 적건 많건 참 신경 쓰지 않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저희 그렇게 대우해주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장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 실장이 내 나이 알면서 말 막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려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선생님 바뀌면 회원들도 선생님 타듯이 초반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신경 쓰면서 수업 한 명 있으면 그거 취소해버리기 몇 번 반복하더니 원장한테 말해서 4개 수업 중에 3개 수업을 바꾸더라고요. 수업 4개를 3개로 줄였다는 말씀이시겠죠? 제 수업 들어온 회원님들 못 따라가거나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나가서는 실장한테 저 선생님 수업 너무 쉬워요 그랬다면서 좀 신경 좀 쓰라고 하고 그리고 체험 수업 오신 분이라며 안내해주고는 수업 다 끝나고 실장하고 상담하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여서 말 잘 못할까봐 화장실 가는데 제 뒤로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실장 수업 어떠셨어요? 체험 뭐라고 했는지 안 들리고 실장 저 선생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라고 하는 거 들었거든요. 원장이 알고 뽑은 거고요. 초보 강사라서 그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오전 오후 끝나면 꼭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저 얘기 들으니까 이제 공부 시간에 새벽 2시까지 훨씬 많이 하는데 내가 나를 자꾸 잡으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결국 신경 안정제까지 먹고 있어요. 거기 원장한테 얘기하고 그만둔다 했어요. 얼굴 한 번 안 비쳤던 원장이 그제서야 센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신고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손 잡으면서 자기가 그 고통을 안다며 자기 남편도 공황장애 왔어서 안다고 나중에 저 실장 내보내고 나면 여기 실장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저 증상 나타난 게 9월 말 약 먹기 시작한 거는 10월 초 중순 아직도 약 먹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녁 수업은 꿈도 못 꿔요. 다른 건 알바로 시험사러 갔다가 숨이 또 안 쉬어져서 일단 원장님께 사장님이시잖아요. 사장님이 센터에 관여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을 두고 바깥 일을 하시러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실장이라는 분이 보통 대부분 이 센터를 관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한 사람 입장만 얘기를 들어본 거니까 뭐 말을 막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업 한 명 있으면 취소해버린다는 게 그룹 레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룹 레슨 때 한 명이 오면은 취소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수업을 아예 취소를 해버렸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반으로 회원님을 옮기셨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만약 회원님의 수업까지 취소를 해버린 거라면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4개 수업 중에서 3개 수업을 바꿨다라는 게 이게 사실 이건 원장이 뭐 먼저 시켰던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회원님이 분산돼서 수업 4개, 5개 클래스 여는 것보다 회원님들을 이렇게 짝짝 모아서 수업을 적게 만들어가지고 수업료를 내는 게 더 지출이 적어지니까 그런 것을 먼저 미리 실장한테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말의 차이인 거죠.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말 표현의 차이인 건데 나가서 이제 실장님한테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이거를 실장님이 강사님에게 전달을 할 때 너무 쉽다고 했으니까 신경 좀 쓰세요 이게 아니라 회원님들께서 운동량을 좀 더 높였으면 하시는 것 같다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달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강사님들은 심장이 덜컹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 선생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라는 말 자체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회원님들에게는 실력 있는 분이신데 뭐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둘러댈 수도 있는 거고 센터는 중립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 더 강사님들을 좀 감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은 좋은 수업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강사님들이 이 센터에 와서 에너지를 잘 뿜어낼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센터가. 그런데 이렇게 회원님들과 선생님 뒷담화를 하는 듯한 이건 확실히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또 탈룰라급 원장님께서는 또 갑자기 저 실장 내보낼 거라고 강사님에게 여기 실장직으로 들어오라고 갑자기 왜 이런 전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센터에서 정말 그 실장님이 나가시게 될 그런 분위기라면 일단은 계시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이 실장 안 나갈 것 같다 하면은 다른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저 같은 성격은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여서 너 그만두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마인드여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강사가 되어서 그 실장이라는 분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회원님 중 디스크 환자분이 계신데 가동 범위 내에 흉추회전 등 여러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하는 걸로 공부했었고 배웠어서 물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동을 몇 달 하셨어요. 근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더 열심히 나오셔서 운동하시던 중 갑자기 디스크로 다니는 병원에서 동작 중에 회전은 절대 최악이라고 앞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제 선에서 설명을 드려도 아무래도 저보단 병원이 신뢰가 가실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래 나오시더니 조금 속 답답했어요. 어떻게 진행 도와드려야 할지. 지금 요게 제가 이 전주에 올렸던 영상과 좀 연결되는 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목적을 저희는 우선 따라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랫동안 운동을 했고 좀 많이 몸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병원의 말을 좀 더 많이 신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대결을 하라는 건 아닌데 확실히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저희가 또 따라줘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병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회전을 하면 안 되는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회전이 가능하고 우리 선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오히려 더 그거를 너무 강요하게 되면 회원님은 이미 병원에 좀 더 신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시고 이게 바로 버리는 미덕이죠. 버리는 미덕을 가져라. 잠시 우리의 목적을 살짝 버리고 회원님의 목적에 따라서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점점 상태가 지금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후에 병원에 갔었을 때 병원에서 나중에는 지금 이제 회전 동작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회원님께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쌓이실 거예요. 아, 선생님과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는 절대 안 된다던 회전 동작까지 가능하게 됐구나. 필라테스 되게 좋다. 선생님 나와 잘 맞는다. 이렇게 나중에는 꼭 이어질 거니까 지금은 잠시 섭섭하시더라도 버리는 미덕을 갖고 오랫동안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시겠지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진짜 요 며칠 전에 처음부터 화가 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서요. 제가 일하는 오전센터에 새로운 전임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자기는 A협회를 나왔는데 쌤 클래식 배우신다 들었다. 자기도 A협회 출신이라 클래식이니 저한테 좀 배우겠다며 말을 막 거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룹 수업을 하고 있을 때면 항상 그룹실 주변에서 제 수업을 멀뚱멀뚱 구경하거나 개인실에서 1대1 수업하는데 본인 태블릿을 가져오더니 폰을 만지작거리며 제 수업을 계속 훑깃훑깃 보는 느낌이랄까. 이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쌤 개인 수업 때도 그랬는지 다른 파트쌤이 저한테 저분 이상하다. 본인 수업 계속 엿듣고 보는 거 기분 나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개인실 본인이 사용하고 나서 개인실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리정돈을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리포머 박스를 전기 난로 옆에 두고 그냥 나가셔서 박스가 녹아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주의를 드렸는데 테들락 푸시바를 아예 고정핀을 뽑아서 다른 위치에 두었길래 너무 화가 나서 수업 중에 좀 도와달라고 하며 이런 거 본인이 사용하면 원위치로 돌려달라 했더니 다짜고짜 수업 중에 회원님 앞에서 아니 내가 바꿔놓은 거는 내 회원님의 체형에 다르고 키가 달라서 조정한 거니 원위치로 돌리는 건 다음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라는 거예요. 말이야 반프야.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디서도 정리정돈은 이 기본으로 가르침 받지 않냐, 쌤 다른 센터에서도 이러시냐, A협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냐 했더니 그렇대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거기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일단락했는데 며칠 전 그 쌤 개인 시간에 제가 잠깐 정리할 게 있어 정리하는데 제가 했던 수업 멘트 그리고 리포머 스프링, 푸드업 때 쓰는 스프링을 똑같이 걸더라고요. 오전 센터에 스프링 이렇게 쓰는 건 원래 저밖에 없어서 더 당황스럽고요. 전 수없이 연습하고 나름 연구해서 조합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속 빼가니 이건 뭐 내 거 왜 따라 하냐 말하기도 뭐하고 너무 화나고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알려달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자꾸 몰래 훔쳐보는 느낌이 들게끔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차라리 그냥 말을 하는 게 나아요. 나 지금 아까 했던 그 동작 뭐예요, 쌤?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좀 배우겠다라고 말을 거셨었던 거니까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게 기분이 나쁜 게 맞긴 해요. 그리고 기구를 쓰고 나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는 당연한 거죠. 확실히 그 전에 하셨던 분께서 좀 해놓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거기서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원래 다음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당당하게 한다는 건 글쎄요 그냥 알고서도 지기 싫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방구야. 그냥 방구입니다. 말 아닙니다. 정리전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 책임 있게 해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었던 멘트
이거를 똑같이 하고 있다, 특히 멘트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빼박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내 걸 따라 했구나. 일단 전체적으로 선생님 한 분의 입장만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쌤 입장에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여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기싸움이 있어요. 근데 기싸움을 굳이 해야 된다 싶긴 합니다. 그냥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돕는 관계가 되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일단 엿보는 거 기분 나쁜 거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보고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거 은근히 진짜 은근히 되게 많이 짜증나요. 서로서로 잘 지켜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멘트를 따라 쓰는 거 멘트 따라 쓰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들키지 마세요. 뭐 바람 폈으면 차라리 안 들키게 바람 펴라라는 것처럼 예시가 좀 이상한가? 아무튼 만약에 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뭐 핸즈온이라든지 멘트 이런 것도 너무 배우고 싶다. 그냥 말하시고 나 그거 멘트 써도 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들키지 마세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완전히 바꾸시거나 이거는 정말 뭐라고 유치하게 보일까봐 얘기는 하진 못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기분 나쁜 게 맞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서로서로 좀 예의 있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필라테스 강사 첫 도전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알아보는 도중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1년 계약을 한다는 센터를 찾아서 다니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에 말장난한 거였고 그렇게 많은 회원님들 수업 몰아주면서 주말까지 출근시키고 한 달에 평균 160개의 수업에 120만 원씩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센터 측에서 지원한 자격증 교육에 대한 교육비 650만 원을 물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센터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그 기수에 같이 들어간 선생님들 모두 함부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격증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주 1일 4시간씩 2달에서 3달 정도 정말 시간 때우기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그때 다시 수업이 포화여서 더 이상 회원님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자격증 시험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격증 교육을 해주신 분은 센터 대표님이셨고 수업 시간 외에 자격증 시험 준비 연습도 협조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즉 센터에서 연습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매트 깔아놓고 연습하고 센터에서 쉬는 시간에 몰래 연습하고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며 자격증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페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며 약 100만 원 정도 납부하며 딴 자격증도 못 받고 센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격증조차 안 받고 그냥 나와버린 이유는 매니저님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당시 제 개인 회원님과 저를 이간질시켰고 센터에 있을 땐 기본이며 퇴근했을 때도 전화와 카톡으로 언어적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온 상태에서 그 괴롭힘이 저한테 위약금 650만 원 받아내기 위해 그만두게 하려고 만들어낸 대표님의 지시였음을 알게 되었고 힘들게 1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안 주고 계속 시간만 끌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냥 나와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협회 쪽에 연락하여 초과금을 내고 제격을 받은 상태이고요. 제가 겪고 나니 알게 되었어요. 이런 부당한 센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요. 제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니 제발 다른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꼭 계약서 2번 3번 확인하시고 저 같은 대우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뭐야.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닌데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인 건데 제 경험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치고 좋게 나오신 분들 못 봤거든요. 그리고 650만 원이면 650만 원인데 어떻게 주일에 4시간씩 2~3달밖에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열받는 건 160개 수업하는데 120만 원을 받는 말이야 방거야. 그렇게 해서 1년을 한다 치면 이 사람들 교육비 650만 원이 아니라 교육비 1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웃긴 게 매니저님이라는 분이 계속 괴롭혔다고 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 일부러 그만두게 만들려고 했던 짓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사람들이 뭔가 큰돈 내고 이 자격증을 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죠. 사실 뭐 이용할 수 있다 쳐요. 그럼 이용을 한다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셔야지. 이거는 그냥 노동 착취예요. 노예처럼 일을 부린 거예요. 노예 계약인 거죠. 그리고 협박하고 소송한다고 그러고 그냥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교육만 시키는 곳으로 가서 교육 들으세요. 한 달에 평균 160개 수업씩 하시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실 수 있어요. 그냥 이 교육비 650만 원? 이거 그냥 한두 달이면은 그냥 벌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교육만 받는 곳에 가서 교육 받으시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그 돈을 바로 그냥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갚으세요. 다시 채우시거나.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곳들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사장의 입장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안녕하세요, 아기다쌤. 평소에 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스타도 염탐하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 고민 아닌 고민이 있어서 DM 남깁니다. 집과 거리가 먼 센터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집과 가까운 센터로 알아보던 와중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날 페이 이야기 하셨는데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게 되면 타임당 25,000원, 3개월 뒤 28,000원, 그 3개월 뒤 3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센터를 구하고 알아보고 싶었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센터도 많이 없고 호구 요가에도 잘 안 올라오는 지역이라서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프리랜서인데 저에게 모든 정리를 다 시키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샤워실 청소, 머리카락 치우기 등 회원 관리의 50% 정도는 저에게 시키는 느낌이 들었고 대청소하는 날에는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것처럼 1시간만 늦게 퇴근하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매주 금요일은 제가 오픈 마감까지 다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상담 오시는 분은 제가 등록 결제까지 다 하는 것이었죠. 제 주변 강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분노해하며 다른 센터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책임감이 강해서일까요? 쉽게 그만두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6, 7타임 이상씩 있어서 빨리 6개월이 지나서 3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수업이 줄어들어서 하루에 최소 1개, 최대가 3개고 아예 폐강되는 경우도 많아서 1월달 예상급여가 100만원 정도의 급여입니다. 사실 저에게 전임 강사처럼 일을 시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수업이 줄어드니 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빠르게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힘든 시국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수업이 많이 줄어드는 건 저도 아는 사실이지만 수업 수도 별로 없는데 정리를 제가 다 해야 하나 싶은 고민입니다. 프리랜서면 수업이 있을 때만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화장실 청소 왜 시키죠? 그리고 일단은 대청소 같이 할 수 있긴 해요.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이것도? 당연히 같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화나죠. 왜 당연해요? 그럼 1시간 더 청소하는 거면 1시간 더 급여를 주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오픈 마감까지 다 하게 되었다. 이걸 뭐 정확하게 얘기를 모르겠는데 쌤 프리랜서신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 마감까지 다 풀로 상주하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그럼 상주하는 비를 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오픈도 하고 마감도 했고 선생님 덕분에 상담도 하고 등록도 했다면 그만한 돈을 주셔야죠. 안 주셨다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장님께서도 그런 환경에서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서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다른 곳으로 자꾸 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떡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직원이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좀 다짐을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프리랜서이신데 대청소 항상 같이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은 오픈 마감까지 다 나오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괜찮은데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일 들어가시기 전에 원장님께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얘기를 다 듣고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셨다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보내셨겠죠. 당황스러운 일이니까 저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강사분들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센터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대화를 해보시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면 그래도 이제 곧 3만 원의 수업료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새해니까 운동 등록 횟수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오랫동안 계시거나 아니면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수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주는 그런 센터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의 몸을 바르게 만들고 싶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센터 실장님은 그저 회원님이 하지 못하는 동작을 시켜서 1대1 전환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환을 시키지 못하는 것에만 질타를 하셔서 직업에 대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회원님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주는 방법과 회원님이 알아듣기 쉬운 티칭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세일즈에만 집착. 한동안 일하면서 이 고민이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샵을 열고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사장 입장에서 회원님들의 등록, 매출 이런 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매출에 대한 예민함을 강사님에게도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저희의 몫이죠. 사장의 몫. 강사님들은 질 좋은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역할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까지 이 세일즈에만 집착하게 만들면 이건 운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물건 파는 것처럼? 회원님이 하지 못하는 동작을 시켜서 1대1 전환만 시켜라라고 하는 건 이런 게 다 회원님들께서도 느껴지실 텐데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건지 회원님들은 다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센터의 스타일인 거잖아요. 이 센터의 스타일, 이 대표의 스타일. 내 스타일이 만약에 이런 것과 잘 맞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의 스타일과 다른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만 운영을 해 나가실 분이라면 선생님께서 진짜 강사로서 수업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집중을 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거가 어떨까 싶기도 해요. 또 옮기라고 하네요. 어떡하지?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해보시거나 아니 사실 레슨의 질이 높아지면 저절로 등록도 좋아지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참된 수업으로 회원님들이 등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 큰 소리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과 함께 컨텐츠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베스트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1년 계약을 했던 선생님 이야기를 베스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인스타로 저에게 DM을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소소한 선물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